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불기등 급등주 종목들을 뽑아왔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죠. 전기차, 부품, 전기차 화재 관련주도 움직였다가 흔들렸다 왔다 갔다 하고 디페이크 관련주 움직였다가 그러고 있고.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또 불기등 종목으로 또 채택이 됐는지, 어떤 종목들이 또 뿅뿅 하면서 저한테 알림을 줬는지 일단 보는 종목 분석,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은 또 특별히 아침에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도 있고요. 며칠 전에 추천했던 종목도 잘 간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만 치료제가 잘 갔죠. 이쪽을 제가 간다고 계속 밀었었고, 그 다음에 해리스, 트럼프, 대마 관련주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오늘 아침에 실전 매매 방송에서 추천주였었는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봉 LS를 제가 갖고 나오진 않았는데 워낙 잘 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불기둥 레이더 급등주. 자, 먼저는 우리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모두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해리스 테마였었는데 9월 2일서부터 개인 소지 오케이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같이 묶이는 테마로 움직였다가 9월 7일 날, 그리고 오늘 새벽에서도 21세, 21세 이상 기호용으로는 지금 담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이죠, 합법. 합법화에 찬성.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을 원래는 이전에선 가졌었는데 왜 그럴까요? 표심을 잡기 위해서.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랬더라. 근데 저는 이미 7월 달서부터 8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되게 좋고 다 좋은데 먼저 막 움직였습니다. 7월 달에 먼저 움직였어요. 해리스 테마로 우리바이오부터 이따 차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일 때 좀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막 거래가 심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찐이구나. 진짜구나. 찐이구나. 딱 생각이 들어서 저놈을 조정받을 때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래량은 못 속이거든요. 다른 거 다 속여도 거래량 못 속인다 그러죠. 그래서 이 놈을 추천해 주고 싶었는데 너무 잘 올라갔어요. 100%가 넘게 올라갑니다. 쉬지도 않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나중에 조정받을 때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올라간 기간이 길면 떨어지는 기간도 길어요. 6개월 올라가면 떨어지기가 한 달, 두 달은 뭐 자주 나오죠. 6개월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으면 한 달, 두 달. 1년 올라갔으면 석 달, 6개월. 뭐 동기간으로 빠지면 그대로 6개월 떨어지고 1년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짧게 올라갔으면 짧게 조정받고 또 짧게 올라가는데, 길게 올라가면, 근데 이게 뭐 6개월 또 올라간 건 아니고 한 달, 두 달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요게 이제 마리아나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그리고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과거에 화이자 관련주이기도 했고요. 나머지는 FPCB 부품 및 LED 모듈 제조 업체 이쪽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엮는 테마는 바로 대마 관련주, 그래서 음식료, 담배 업종으로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자, 차트로 보면 너무 좋지 않나요? 뭐가 더 좋을까? 자, 차트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게 볼게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쫙 뒤에는 그냥 그림만 보면 돼요. 저렇게 저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되게 힘들었겠죠. 뭐 저건 우리는 뭐 관심 없고. 자, 거래실 한번 움직인 적 있어요. 언제? 2020년도. 언제입니까?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때는 우리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더라.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들? 무슨 일본의 무슨 물질인데 뭐 그게 처음에는 그게 무슨 코로나 효과 있다. 효과 무슨 다 허위사실이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무슨 에이즈 치료제가 뭐 효과가 있다더라. 무슨 뭐 신종플루에도 뭐, 저는 그래도 친빙성 있는 게 신종플루 독감 치료제는 그 당시 2020년도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래 신종플루, 그래서 한미플루, 뭐 신종플루, 어떻게 보면은 독감 치료제 뭔가 바이러스에 대한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쪽이 살짝 움직였지만 결국은 그쪽도 효과가 없었죠.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그 치료제는 그 치료제고 이 치료는 이 치료이고, 마찬가지 이때 당시 엠폭스 관련주들도 혹시나 치료제, 그러니까 모든 제약바이오가 이랬습니다. 우리바이오가 이게 왜 그때 갔지? 그냥 제약바이오는 다 갔어요. 그때 당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모든 치료제들이 코로나에 다 연결이 돼서
우리도 연구하고 있다. 우리도 치료제로 한번 효과 내요. 근데 결국은 모더나하고 화이자 그쪽만,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쪽 애들만 이제 치료제로서 우리가 많이 접했고, 또 그때 움직였던 히스토리를 그냥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다른 제약제도 비슷합니다. 계속 빠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쭈쭈쭈쭈쭈쭉 1년, 2년. 이때도 코로나 이슈는 있었습니다. 안 가죠?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일학약품서부터 해왔고 뭐 랩지노믹스, 뭐 시젠 다 이래요, 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전 매매 정수나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다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때 들어왔던 애들이 듬성듬성 다 던지지를 못했거나 물렸거나 혹은 얘는 아닌데 매집이 된 애들이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그래서 저는 작년에 셀트리온서부터 매집이 됐기 때문에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 종근당 뭐 이런 애들이 작년에 갈 줄 알았어요. 작년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랬죠. 찬바람 부는 제약바에서 작년 아니면 내년이다라고 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건 확실한데 제약주들이 올해 겨울이냐 내년 겨울이냐 이제 그거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다 했는데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건데 크게 봤을 때는 저 모양이죠. 자, 일단 바닥에서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매집이 됐다라는 건 일단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리죠. 작년 얘기입니다. 우리바이오 돌리고 올려요. 근데 올린 다음에 따라 들어갔으면 거의 6개월, 8개월 엄청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름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흐름과 이전에 했던 흐름은 다릅니다. 뭐가 좀 다른지 알겠어요? 자, 요 흐름대로 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이 파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도 땅굴 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여기서 바뀌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바뀌는 흐름이 빨리 한 달 만에 바뀌거나 3개월 만에 바뀌어서 3개월 만에 바뀌어서 들어가서 대박치기를 원합니다. 맞죠? 뭔가 여러분들이 종목 사면은 이거 버티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샀는데 안 가서 던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긴 맞긴 맞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이럴 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섹터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니까, 왜냐면 세력들은 돈을 넣지만 한 종목만 움직일 때는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작전주 세력주 뭐 하나만 움직인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처럼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이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다 같이 움직인다. 그때는 좀 쉽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그러면 쉬운지. 혼자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건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면 잡기가 편해요. 그걸 우리는 하나의 그 뭉탱이로 움직이는 섹터, 그러니까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전고체 관련주들도 뭐 그동안에서 한 개만 움직이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근데 지금 전고체 있으면 이것저것 다 움직이니까 매매하기가 이전보다는 좀 더 수월해졌던 거죠. 뭐 어려운 사람들이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요때 이제 수젠텍서부터 막 움직이는데 이건 엠폭스나 진단키트 이걸로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침 같이 움직였어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벼운 애들이 뭐로? 아까 얘기했었던 해리스, 대마 관련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엠폭스 막 이런 애들 움직일 때에서 얘도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 거래가 실려서 저 진단키트를,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랩지노믹스 대놓고 랩지노믹스 이거 사는 거라고 차트 잠깐만 공부니까 자, 공부니까 자, 이 7월 달에 이것만 움직일 때 이때 다시 수젠텍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수젠텍 움직이고 또 뭐 움직였더라. 하여튼 뭐 이때 당시 막 다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기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랩지노믹스 아침 방송에서 다 움직였는데 7월 달에 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타이밍이 8월 5일 기점으로 해갖고 아직 안 올라간 요놈이 있다. 그때 막 시장 막 블랙 먼데이다 막 난리 났잖아요. 그때에서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이런 걸 사는 거다. 이런 게 움직이는 거다. 왜냐면 그때 이후 8월 5일 이후에서 얘네들 갔거든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100%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서 잡아야 되는데 놓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거래 실렸죠. 얘도 아마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자, 다시 우리바이오. 얘는 이제 다른 이슈였지만 어쨌든 거래 실리고 잘 올라갔는데 이걸 여기서 쓰면 좋았을 텐데 이걸 어떻게 잡냐고요. 자, 이렇게 딱 보면 자,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그러니까 듬성듬성 실리잖아요. 듬성듬성 실리면은 저도 봤단 말이죠. 봤는데 이걸 어떻게 잡냐고요. 이거 못 잡아요, 이거. 왜냐면 언제 움직일 줄 알고. 이게 여기서 상한가를 가지 않았다면 이거 상한가 같거든요.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았다면 뭐 5% 8% 움직였으면 보고 그럼 잡을 수도 있습니다. 5% 8% 올라간 거 눌리면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 근데 단번에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이거를 매매하려고 째려봤던 사람들은, 왜냐면 거래량들이 좋으니까 조정받으면 사야지 했는데 조정은 그냥 위에서 놀다가, 그렇죠? 위에서 갭상승 줬다가 흔드는 척하고 갭상승 줬다가 흔드는 척하고 어떡합니까? 위로 그냥 쏴 올려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일로 내려가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여기에서도 52%를 더 올려버리고, 바닥에서 최저점 바닥에서는 120%, 120% 정도 올라갔고, 최저점 바닥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112%. 어쨌든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저도 이거를 해리스 뭐 대마 관련주로 움직인다 그래서 쳐다는 봤지만, 거래량 보면서 거래량 좋아 쳐다봤지만 조정받으면 추천을 하는데 조정은 안 줬기 때문에 계속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결론적으로 어차피 뒤에 설명할 거 다 이겁니다. 이런 패턴들이에요. 거래 실리고 쳐다보고 있다가 조정받을 때 기다린 겁니다. 근데 올라간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달 정도 되죠?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예요. 뭐 5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주 정도 올라가니까 그대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빠졌는데 내일이 또 이제 해리스 트럼프 후보자들의 대선 토론회가 10시, 11시 뭐 그때쯤에 있다는 이제 이슈.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0일이니까 미국 시각으로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전 10시, 11시. 그러니까 11일이거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그래서 9월 10일 날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는 10일 날 토론회가, 우리나라는 11일 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먼저 그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요거를 얘기했었던 겁니다. 근데 잘 갔죠. 쭉 조정받고 양봉 어제 박아놨잖아요. 거래는 없었지만 양봉 박아놓고 오늘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오늘 제가 이 해리스 테마, 대마 관련주들이 트럼프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 방송에서 추천을 했어요. 오성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얘기는 똑같아요. 트럼프 테마, 미국 정책주, 마리안 해리스 부통령, 대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 오늘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에도 이걸 추천했었었는데, 바로 우리바이오가 대장으로 저를 받고 저게 강하고 저게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바이오를 했었어도 상관없죠. 근데 오성첨단 소재도 똑같죠. 거래 실리고 뭐 다를 거 없죠. 슉 올라갔습니다. 내려왔어요. 얘가 오히려 좀 더 쉬웠죠. 양봉의 모습도 62선 지지하고 올 모습이었고, 아침에 갭상승 주고 밀릴 때 사기도 좋았고, 그래서 아침에 샀던 사람들은 오늘 단번에 20% 넘게 수익 났습니다. 아까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슉 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근데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근데 왜 오늘 종목들 뽑아왔느냐, 지금 거래가 실렸고 지금 대선 이슈도 있고 N장 올라가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조정받으면 보시라고. 오늘 아침에 시점 매매 종수 보고 샀었으면, 여기서 아침에 안 움직일 때, 흔들릴 때, 아침에 흔들렸거든요. 아침에 1%도 안 됐었어요. 아침에 거기서 샀었으면은 대박이지만 조정받을 때 또 간다, 거래량. 자, 다음 마찬가지, 이것도 해리스 대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대마프가 급등. 화일약품, 약품이죠, 제약이죠. 그래서 제약 섹터에 있고 당연히 감기약, 구충제, 마리아나, 제약, 코로나19 관련주도 있고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의약품, 원료 등의, 원료 의약품이네요. 화일약품. 원료 의약품들은 앞으로 좀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화일약품뿐 아니라 다른 원료 의약품들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은 이제 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대야 되는, 나중에 생물보안법에 엮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얘도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죠? 거래 실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빠지는 게 더 많이 빠졌네? 더 만만하죠. 만만하기 때문에 많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무거워서. 개인들이 많이 올라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 거래가 좀 부족하네. 거래가 더 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봤던 게 1등, 2등, 얘가 이제 3등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다시 조정받으면 매매하기가 좀 만만하니까 잘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레이더에 걸려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고 뭐가 표시가 나왔던 종목들인데,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올라가겠다고 지금 얘네들이 손을 들었으니까, 오늘 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못 샀다면 조정받을 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잘 보시고. 다음은 엑셀 세라퓨틱스 내용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고요. 세포배양 배지 개발 뭐 그런 쪽이에요. 기업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신규주예요. 신규주라서 여기 2024년도 7월 달 신규주라서 생소할 수 있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적자. 근데 제약주들은 이런 애들이 많아요. 한미약품이나 이런 애들이나 뭐 녹십자나 셀트리온이나 기존에 먼저 깃발 꽂고 우리나라에서 다 선점했던 애들이나 실적들이 플러스인 애들이지, 이제 깃발 들고 이제 신진 상장하고 막 들어온 애들,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기업의 모양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애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많이 없습니다. 파이프라인들도.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는 쪽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대형 기업들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이스 이런 애들 대부분 다 이래요. 그래서 흠이 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자 기업이라 해서 흠이 될 거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 적자가 계속 4년, 5년 계속되면 위험하긴 합니다. 첨단 바이오 약품, 적합한 세포 배양 배지 연구 개발 생산을 수행하고 있음. 앞으로 미래에서 이런 이제 세포 개발, 세포 배양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세포 치료제라든지 신약도 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 유전자 가위 이런 이제 이슈들이 엮여 있는 애들이 움직일 텐데, 사실 이 기업이 엄청난 기술이 있다? 좀 모르겠어요.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신규 기업이라 저는 뭐 셀트리오, 한미약품 이런 거 회사 좋은 거 알죠. FDA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기술력도 있고 이미 FDA 승인 떨어져서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안전하고 좋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제약바이오가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이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연구원들 만나보고 하지 않고서는 몰라요. 하지만 차트를 보면 간다 안 간다의 느낌은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얘기죠. 어쨌든 적자 기업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의 섹터들은 앞으로 움직이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술 기술 분야로 오늘 상한가 간 이유들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 이런 얘기예요. 뭐 세포 배양 막 다 그런 얘기로 해서 상한가 갔다 그러거든요. 여기 유전자 치료제 이런 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왜냐면 앞으로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그럼 얘를 위해서 세포 시장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얘가 주인공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를 꼭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따졌는데 얘가 그 기술이 너무 좋고 그 기술로 인해서 세포 치료제 얘가 선구주자가 돼서, 이거 지금 시가총액 600억인데 얘가 시가총액이 60조가 된다. 그럴 정도의 얘가 정말 그런 기술력이 있다. 저도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 기술력이 있다고 한다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차트만 봤을 때, 그냥 느낌만 봤을 때 600조가 아니고 600억짜리 종목이고, 그냥 내용이 좋아서, 기술은 모르겠어. 그렇죠? 모르겠지만 차트를 볼 때에서는 차트는 예술이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잘 알아서 이 기업 뭐 대표가 학력이 어떻고 뭐 연구 성과가 어떻고 여기는 연구원이 어떻고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서는 그냥 600억인 기업들은 그냥 600억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처럼 큰 기업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고, 이런 애들은 그런 이유가 있는데, 대신에 그렇다 그래서 주가가 안 가진 않는다. 기술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요 거래량과 요 거래량을 봐서는 요게 이제 상한가 같잖아요. 조정받으면 단타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세포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이런 이슈들이 내년에서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얘가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저점 깨지면 손절만 잡는다 그러면 괜찮은 차트인 것 같아요. 헷갈리죠? 이게 뭐 기업은 이상하다라 그러는데 주가는 좋다고 하고, 그게 매매입니다. 원래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다음은 인벤티지랩. 이거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 여러 개 있어. 한미약품도 유한양행도 종근당도 다 비만 치료제입니다. 큰 애들, 작은 애들은 뭐 샤페론이라든지 방송에 추천했었던 거, 대봉이랬어. 다 방송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이것도 그거예요. 마리아나 합법 찬성. 이거 마리아나도 관련주로 들어가는군요. 저는 좀 비만 치료에 좋습니다. 제약주가 여러 가지 엮여요.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 오늘 근데 먼저 움직이던데? 자, 고가를 곧 넘어가게 생겼죠. 이거 거래량도 좋고, 지금 비만 치료제인지만 보고, 어제 사실 이 방송에서 아침에 추천할 때 한국 BNC를 추천을 할까, 이거를 추천할까, 인벤티지를 추천할까, DXVX를 추천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게 단번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
넘어갈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를 나중에 줄까 했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보니까 지금 마리아나하고 비만 치료하고 둘 다 엮여 있는데, 자,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정고점 저항에서 많이 조정받잖아요. 거래량도 괜찮고 조정받으면 괜찮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엮였으니까 저는 하나만 제가 정리하긴 했지만 저도 막 정리하다 보면 정신없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있었었네요. 좋네요. 조정받을 잘 보시고 차트도 이쁩니다. 자, 다음은 펩트론. 이슈는 얘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8월 19일 날에 저 뉴스 때문에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는데, 비만 치료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얘도 갈 것 같으니까 잘 보세요. 일단 전저점 자리 지지하고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돌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주 검색기에 오늘 양봉이 떴길래, 그러니까 완전 약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미 추세가 돌려서 지금 조정이 좀 세게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좀 만만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드디어 100만 원을 갱신을 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100만 원이 이전에 2021년도에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고점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 100만 원 돌파가 된 이후에서 CDMO 관련주로 위탁 생산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로 이제 부각이 계속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이걸 안 삽니다. 그리고 지금 불기둥 급등주잖아요. 불기둥의 뜻은 일단은 각도가 살아있고 강한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재미는 없어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부분이니까 금액이 큰 사람들은 단기 매매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또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우리바이오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일단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있으면 조정 시 공략해 보면 강한 종목들이니까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이런 종목을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